저번 주 우리 수업이 청간 강론에 간목 들어가다 말았죠.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같이 좀 보시고,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해보면서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자꾸 빠꾸를 하니까 본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님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습니까? 눈이 오늘 화장법도 좀 바뀌시고 눈이 아주 예쁘시셨는데, 아이고 이 어르신한테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관리 좀 잘하시라고. 예. 오늘 눈이 안 좋으시다더만 뭐. 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기를 오형의 문제를 놓고 이놈들의 상생, 상극, 역극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래서 부모와 나의 관계, 장인과 사이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살펴봤고, 그래서 이렇게만 생극으로 이루어지던 게 이렇게 이제 극으로도 이루어지는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 같은 놈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책의 순서대로 수업을 끝나마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천간의 10가지의 글자를 나무 글자까지 처음부터 공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일간이 간목을 쓰시는 분. 간목이 두 분이다. 자, 을목을 쓰시는 분. 두 분. 병화를 쓰시는 분. 병화를 쓰시는 분. 오늘 앞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죠? 정화를 쓰시는 분. 안 계시고. 무토를 쓰시는 분. 한 분. 예, 두 분. 예. 기토를 쓰시는 분. 없고. 경금을 쓰시는 분. 없고. 신금을 쓰시는 분. 한 분. 자, 임수를 쓰시는 분. 개수를 쓰시는 분.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저 요 앞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요까지가 많다는 이야기는 시작하는 에너지는 강하고 잘 마무리 못 짓는 분들이 여기 주력돼서 하는 거예요. 점 패는 건 좋아하시고 마무리 잘 안 된다. 그죠?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간목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런 데 해당되는 사람이 마무리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단지 공부의 빠른 방법으로 본다면 천간을 전부 다를 처음부터 아무리 책에 설명해놔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보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는 놈은 우리가 나무고, 갑을목은 나무고 봄이고, 우리 몸이 오면 간담에 해당이 되고, 방향으로는 동쪽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측령 우백호 할 때는 자측령에 해당이 되고, 시작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이른 봄에 해당, 1년 중엔 이른 봄이요, 하루로는 새벽에 해당이 되는데, 이놈들의 성패를 따지고 나면 다른 놈들도 똑같습니다. 다를 수 없겠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글자 10개, 그 다음에 명리학은, 동양학은 제일 먼저는 음양에 대한 이해가 끝나시면 50%는 끝나셨습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대저 오늘의 에너지, 내일의 에너지, 바로 봤을 때 에너지가 음양의 수평 저울 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명리학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양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패타내는 걸 좋아하고 관리 감독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죠.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자기의 에너지를 남한테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감독관이다.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할 땐 감독관이 있죠. 학교에서는 청소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끼고, 우리가 학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담임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으로서 자기 반을 늘 이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시간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 조직 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능력이 주어질 때 오히려 자기의 에너지는 너무 양적으로 흐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보고 싶은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도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가 한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양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의 특징, 팔짱을 낀다, 뒷짐을 진다. 어깨가 뒤로 제끼져 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어느 반에 청소 잘못된 거 먼저 보지 잘 돼 있는 거 먼저 안 봐요. 그거를 바꿔주는 에너지가 우리가 저때 인맥, 동맥 공부도 했지만 감독의 기능이 강한 사람을 담임을 시키면 이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두 자녀를 기준으로 둔 가정으로 보면 아빠, 엄마의 역할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그걸 짜고 바꿔보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큰 행복을 주는 거, 큰 기쁨을 주는 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랑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해서 남자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 부인의 입장에서는 가정 살림 잘해서 알뜰살뜰히 콩알, 메주알 많이 놔두고 아들 잘 키우는 거.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늘 경직된 사고로 보던 게 크로스 될 때, 그걸 오히려 아이들이 바라는 상황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주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꿔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사위의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가 경직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먼저 바뀌어 보십시오. 아주 까탈스럽고 못된 시아버지를 만난 며느리 같으면 그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공부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 제가 이래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새로 해볼까요? 근데 생각외로 그걸 늘 경직돼서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가오면 밑에 사람이 자기 에너지가 강했던 양기가 음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풀어드리면 자식 요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안 놓죠? 기본 둘이라 봤을 때 형제지간에 많이 싸웁니다. 자매지간에. 그 아이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안 켜보셨습니까? 자식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이상 되시는 분. 그럼 안 드신 분은 결혼 안 했습니까? 자, 자기 자녀들이 안에서 알콩달콩 찢고 뽑고 싸우고 그 형제지간에 우애가 부족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가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눈을 어디다 대게 만든다? 바깥으로. 그렇죠. 그게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예전 같으면은 나라가 복잡할 때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요즘은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스포츠 게임으로 붙기도 합니다. 1, 20년 전으로 보면. 자, 현대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싸워요,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이기주의에 팽배해서 부모한테 원하는 것도 자기로 원하고 바라고 한다. 근데 그놈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바깥에 내보내셔야 됩니다. 나가서 형제끼리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지극끼리 터지고 박치고 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직장에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부부지간이시죠? 이렇게 또 직장에 관계되는 분들이고. 직장에 같이 있으면 상 하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공적으로 그 회사 공격을 받으면 전부 다 가치가 방어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형제지간에 자꾸 문제가 있으면 바깥에 내보내서 외부에 있는 놈과 붙게 만들면 형제지간에 우애가 생깁니다. 그거를 방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음양으로 출발했던 우리의 에너지들이 오행으로 오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서로의 힘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래서 배운 게 천간의 합과 충을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죠?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책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오늘 병화 손들어 보십시오. 예, 역시 또 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병화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식감에 대한 공부를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페이지 양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에 해당되는 거, 자기에 해당되는 게 사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검색에 한번 떼어 보십시오. 이왕이면 올 하셔가지고 쭉 내려가셔서 샘플 1을 좀 떼어. 그 밑에 여기요. 예. 그래서 명조 보기를 눌러주십시오. 우리 명리학은 인풋되는 자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간상을 배우러 왔으면 자료가 뭐가 됩니까? 손금을 보러 왔으면 예, 손이 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러 왔으면 요게 기본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데 1973년 10월 7일 유시생이면 1973년 10월 7일 유시라는 게 4개의 기둥으로 성립돼서 사주를 하고 글자가 8개가 돼서 팔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지겨울 거예요. 하루 들어서.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게 전부 나의 에너지지만 요놈. 요게 천간이라고 지지를 합니다. 근데 연월 1이니까 일간. 일간이 요 글자 8개 중에서 대표되는 나입니다. 나.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음양 화평이 기본이다. 내가 음양의 균형이 맞는가. 그래서 이게 음입니까? 양입니까? 여기 보니까 음이 몇 개입니까? 양이 어떻습니까? 2개. 이 사람이 음적인 에너지가 강한가 양적인 에너지가 강한가를 볼 때는 음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에 갖고 있는 거 잘 표현해낼까요? 아니면 참고 있겠습니까?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인간은 느끼는 바가 똑같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표현을 지루하고 어떤 사람을 속에 담아둔다. 느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표현이 많으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싫다 할 수 있고 좋다 할 수 있고 또 속으로 참는 걸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지만 다 개인적인 성향이더라. 음양으로 나눈 게 나머지는 오행으로 와서 5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그게 우리 몸으로 오면 오장육부 지구로 오면 오대양 6대주에 해당이 되는 놈들이 얼마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근데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는 이 데이터가 골고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5가지의 에너지를 8가지로 쪼개다 보면 수치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가치를 기준인 나를 두고 똑같은 색깔의 흙이지만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달라요. 그죠? 지금 나를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 단순하게만 표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로부터 여기서 5m 이상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 주머니에 돈 있는 거하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래도 멀리 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부 수업을 야외에서 한다. 10,000원씩 내갖고 맥주 한잔 먹으러 간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 주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나의 에너지를 주관하는 것은 맞으나 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음양의 균형이 맞는가 오행이 골고루 있는가를 살펴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상반되게 보는 겁니다. 앞 시간까지 봤던 게 누가 기준이 되었던 나는 오행으로 보면 저놈은 우리가 금인데 주인공이 누군가로부터 생을 받죠. 누군가를 생하게 되어 있죠. 누군가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극하고 극을 받는 건 여기서 받는 거죠. 예.
요건 시간 관계, 요건 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에너지가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누군가를 놓게 돼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고 누군가를 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법에 대한 가족 간의 이야기도 여기서 다 나오고 나의 재물이니 세상살이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제 병화라는 놈을 갖고 놀아볼 건데, 여러분 각자는 자기의 일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오늘 책에 붙여오신 분.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똑같이 공부해도 우등생은 따로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우리가 첫 강의를 시작하고 한 서너 번 지나가고 나면 내가 무엇을 모토로 공부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궁금해요. 자기 거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침법을 배울 때도 가장 기본이 침자리를 배우면 우리가 남한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부터 나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일간이 뭐다 이걸 이제 아셔야 우리 수업이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병화가 오늘 그래도 요 목화의 에너지만 막 강하고 가을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목화의 에너지가 강한 분들은 대저 밤에 활동하는 걸 즐겨하십니다. 예. 자기가 이제 아침과 낮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아침과 낮에는 좀 피곤해요. 저녁에 좀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밤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걸 필요로 하는 낮 또는 아침에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를 보면 논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그죠? 화 공부를 들어가면서 첫째, 자,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한 2주 정도 공부했습니까? 예, 2주면은 4시간이면 일반적인 수업에 8번. 그러면 이제 기초 중에 기초는 끝난 상태인데,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무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아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 잘 맞추시는 분은 2부 리그에 헤비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자, 나무는 몇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기초반 수업 몇 번 들었습니까? 지금 3년째 듣고 계시죠? 참고로 지금 대답하신 분은 기초반 수업만 3년째 듣고 계십니다. 3년 들으면 답 나와요. 어떤 일이든 3년 하면 라면 끓인다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로 따지면 우리가 나무를 봄이라 일컫고 아침이라 일컫고 간담이라 하지만 이놈은 생목이냐 사목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잘못하면 명리학을 5년 10년째 공부해도 목기라 하면 전부 다 봄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큰 낭패에 접합니다. 자, 봄과 여름의 나무는 우리가 나무로만 봐도, 나무 이러면 이놈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어디입니까? 하루로는 우리 몸에 오면 간담, 숫자로는 이 정도 되면 그 일반적으로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반 강의는 충분해요. 여러분 대비 나오는 거 들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던 우리는 자연물의 나무를 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뭐 낙엽이 지고 뭐 이렇다면 이거 자체의 그림만으로 볼 때 우리는 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안에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무라는 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사목을 나누기 이전에 영양을 처음 출발하는 거는 나무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근거지가. 땅에서부터, 그죠? 땅 안에서부터. 요 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뿌리가 하는 일은 나무로 볼 때 뭘 흡수합니까? 물을 흡수한다, 그죠? 그러면 목기로 보면 물은 어디에 해당된다? 인수에 해당이 된다. 엄마 또는 공부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뿌리가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뿌리를 통해서 뿌리를 술하고 우리가 지칭하고 나면 줄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쭉 올라가고자 하는 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생각을 버리고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올라가면 줄기를 보다가 꽃을 피우면 이 꽃은 우리가 오행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화에 해당이 됩니다. 열매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사관을 있다. 이러면 금. 그럼 오행 중에 한 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토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본다면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이걸 이제 뭐라 해도 좋습니다. 자, 이래 놓고 나면 시골에서 그 열매나무를 자라는 걸 보셨거나 키워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수업이 제대로 안 되겠는데 그럼 내 뻥치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자, 잎이 많으면 뿌리가 어떨까요? 잎이 많다는 것은 많은 광합성을 통해서 물을 필요로 하겠지요. 그래서 잎이 많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놈이 존나게 바쁘겠습니까? 입맛 죽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상 배운 토국수에 해당이 됩니다. 비유는 어떤 걸 해도 관계없습니다. 줄기를 물이라 해도 되고 어떤 걸 바꿔도 관점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라는 거에 한정하지 말자. 우리가 자식이라는 놈 이 공부를 어설프게 하고 나면 자식을 봤는데 일간이 목에 해당이 되면 밤새도록 두들편다니까. 목기니까 마무리를 잘 져라. 그래서 알아, 배려 놓습니다. 근데 그 놈 안에 오행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놈 안에. 주관하는 에너지가 목기일 뿐이지. 응?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열매를 금이라 했습니다. 열매를 금으로. 그런데 여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꽃이 많으면 열매 키워보신 분 열매가 성합니까 안 합니까? 꽃이 적당히 시들고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왜? 화기가 많은 근기의 결실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놈을 놓고 일찍이 잘났던 놈이 끝까지 잘나기 어렵고 지금 건강한 놈이 끝까지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은 처음 잘났던 놈 끝까지 잘나기를 바라고 지금 부족한 놈 또 갈수록 잘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똑같이 두 놈을 키울 때 한 놈 학교 다니면서 막 인정받고 이럴 때 인정 못 받고 공부 못 하면 이놈 집 박습니까 안 박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것도 배아가 안 하거든. 근데 마음으로는 가 있지.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를 볼 때. 그래서 한 놈의 에너지가 강하면 다른 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목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생목과 사목을 나누고 나면 이 생목과 사목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하신 분. 예. 자세는 저보다 더 편한 자세로 수업을 받습니다. 아니, 물론 수업은 누워서 받아도 됩니다. 예, 아주 관계없습니다. 생사목을 따지는 거는 이게 태어난 월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나무는 나무인데 한겨울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꽃과 열매,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그때 우리가 건강한 나무로 있다면 그놈은 잘라서 쓰는 게 도리겠죠. 그래서 생과 사를 나누고 나야만이 이놈이 어디에 쓰일까를 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생활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많은데 이런 거 못 따지고 업무적으로 똑같이 남으니까 자라나라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어떤 놈은 잘라서 쓸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무조건 살려야 될 놈이 있고 이런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화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쪽 분단이 좀 수가 좀 낫다그죠. 제가 이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한 달 공부하고도 역학 공부 한 3년 한 사람하고 붙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붙는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겠지만 대화를 나눠도 지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역학 공부 3, 4년 하고도 사실을 화를 빛과 열로 구분하는 걸 잘 못합니다. 단순히 어디까지는 가능하느냐. 우리는 병정화를 놓고 어떤 게 빛입니까? 이거를 정화를 열로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놈들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정화는 몇 시에 태어나는 걸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 그만 아주 쉽게 생각해요. 불과 빛과 열이라는 거는 겨울 또는 언제? 밤이 돼요. 지금 낮에 이거 밝은데 이거 불 켜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밤 돼야 같이 한번 꺼보세요. 네, 한번 꺼보세요. 네. 자, 이러면 요 놈의 불로 다 눈이 가지요. 근데 낮 같으면 이거 일로 관심이 안 가집니다. 이거 안 보입니다, 낮에는. 불 좀 켜주시고. 커피 한 잔 그냥 잡수세요, 나중에. 네. 그렇듯이 계절적으로 언제 태어났느냐, 시기적으로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빛과 열의 쓰임처가 달라지더라. 네. 자, 토로 보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마르고 건조하다는 말 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헷갈리게. 꿀기가 있어. 건섭이 아니고 건습. 예, 수비를 해줍니다. 와, 사장님 너무 취하신가 봐. 그지이고요. 예. 자, 건습의 문제로 토기가 해결되면 다행이죠. 그 이제 선생은 학생 대답을 요 정도 나갈 때까지 잘하면 아주 신경질 납니다. 근데 마침 요 딱 걸리준단 말이야. 건습 말고 뭐 있을까요? 산처럼. 예. 역시 희망을 접지 않고 틀려주시네. 예. 건습만이 있는 게 아니고 토는 사계절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고 건조한 거 말고 한냉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예. 토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흙인데 이놈은 언제? 겨울에 땅으로 습기 있어요, 없어요? 이놈은 언제? 봄에 습기 있어요, 없어요? 이놈은 여름에 더우면서 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놈은 습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기를 나타내면서 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토의 특징은 어떻다 생각하시면 개별적인 전공 분야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재련, 비재련, 예. 제비다, 그죠? 쪽제비. 예. 자. 쇠라는 거는 다듬어졌는가, 안 다듬어졌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구로 쓸 것인가, 스스로 쓰일 것인가? 자, 도구로 쓴다면 우리가 재련이 되어서 도구로 어떻게 만들어지면 한 번 더 거치자르게 그 만들어진 놈을 가지고 그냥 낀 놈은 어떻게 쓰입니까? 목걸이, 귀걸이는 보여주는 거로만 쓰이죠. 그거 갖고 놈 때리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도끼로 만들어졌다면 그 놈이 만들어진 자체를 보인다고 폼이 나겠습니까? 뭔가 써야 되죠. 그래서 그 쓰임도
사시사철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수는 어떻습니까?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표현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을 할 때 욕을 잘하셔야 수업에 빨리 접근합니다. 맑은 물이냐, 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숨 한번 쉬시네. 예. 똥물이냐, 아니냐, 그래 따지는 거예요. 이거 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아울러서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쓰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냉수는 냉수대로 쓰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혼탁한 물은 혼탁한 물대로 쓰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나누어서 공부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오행이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각 계절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한 가지로 규정하지 마라. 그래서 명리학의 특징이 뭡니까? 명리학의 제일 특징. 이 역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변할 역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름지기 역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학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공부가 끊임없이 변한다, 예? 그래서 누군가의 말도 틀리지 않는다. 한겨울에 꽃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 중에? 있어요. 미친 개 중에 피는 게 있다니까, 어머님. 요즘은 가을에 봄에 꽃이 피고 겨울에 뭐 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미친 개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우리가 각오를 버리자는 거예요. 미친 개가 있다. 우리가 공부한 거는 대략적인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특이한 상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훌륭한 사가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직원 와이프가 뭡니까 이게? 전립선암? 후도암? 갑상선암. 갑상선암으로 울산에서 진단을 받고 울산에서 진단으로는 갑상선이 양쪽으로 있는데 다 떼내야 된다. 근데 서울을 보냈어요. 서울 갔는데 서울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부위도 필요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그래서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부터 잘라가지고 검사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또 째자. 과연 뭐가 옳겠습니까? 모조고리 정리하다가 70년대 버전으로 맞습니다. 두 번 누워 있을 시간 없으니까. 근데 지금 2005년 아닙니까? 21세기 아닙니까? 이놈의 필요성도 이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따개보니까 이놈 따개고 나서 지나서 보니까 이놈 전이 안 되겠다.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놈을 따개고도 따개갖고 절개를 해야 되는데 혈관이 안 보여. 그래서 자르려던 걸 놔두고 뒤에까지 다 DB가 검사를 해보고 이건 특이 체질이다 해서 요 부분에 상하지 않게 꺼내서 했대요. 나는 내가 안 봐서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아주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경험이 많을수록 뭐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변한다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선입견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의 모양을 보고 한 달 지나고 내가 10년 동안 학생들 봤는데 저렇게 생긴 놈은 뺀질거리고 예민이요. 이게 정해진 사람. 환자를 보고 당신 병은 분명히 위암이요. 부인이 남편을 보고 당신은 보나 안 보나 내일 또 늦을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보고 당신은 보나 안 보나 생활비 갖다 주면 엉뚱한 데 쓸 거야. 이게 우리를 고정의 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부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나눠보면 이거 안 쓰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 심, 소장, 위장, 비장, 기관지, 폐, 대장, 심장, 자궁 중에 여러분 떼나도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내보십시오. 떼나도 괜찮은 게 있으면. 없어요, 그죠? 다 쓰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학 공부를 잘못하면 무엇은 좋고 뭐는 나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담만 보더라도 요 놈의 뒤에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이게 양으로 보면, 이 놈을 합쳐서, 이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음양인데, 나눠져 있는 거를, 요걸 양이라고 본다면,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뒤에 있는 놈이 뭡니까? 음지에 있는 놈이. 간담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 소화액이 뭐가 나옵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놈이 음양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면 넓게 나누면 이놈이 음양으로 짝을 이루면서 이게 12지에서부터 우리 소화와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내끌릴 게 없어요. 어떤 놈이 좋다 나쁘다 따질 게 없습니다. 단지 봄에는 어떤 에너지가 주력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아, 예. 제가, 저 머리 좀 바꿨는데, 좀,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 변화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촬영을 늘 하는데 뒤통수를 일하니까, 멀거이 머리 빠지 그렇다 해서, 제가 비싼 돈 들여 빵을 좀 했습니다. 표는 안 나지만. 근데 가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좋게 해야죠 이러더라고. 그 이상 내가 안 물어보고, 니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좋게 잘 되도록.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구분된 마음, 편중된 마음을 일단 버려야 된다는 게 제일 법칙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감론, 을론, 병화, 정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 나온 글에 휩쓸려서 노는 시간에 제가 나가보면 학생들이 싸워요. 니 뭐 을목이지? 내 감목이지? 앞으로 동시에 니 행님해라. 저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목화 통음소리가 내가 니한테 부모 아이가? 자기가 목인데 화를 보고 내가 임마 니한테 다 준다 아이가? 앞으로 니 니한테 잘해라. 부모지 못이라. 아이란 말이야. 아이라. 그렇게 판단해서 집에 가면 아 잡는기라. 그리고 자는 마누라 깨매가지고 내가 오늘 역학을 배웠는데 니가 보니까 좀 꼬롬해. 니 사실 그거 니 뭐 어디 나왔다더만 맞나? 니 내가 이때까지 아무도 졸업장을 안 봤는데 우리 선생님 말로는 니 그거 공부가 좀 어렵다 하던데. 그러게 자는 사람 깨매가지고 그 졸업증명서 달락하고 그래가 혹시 니 장모가 들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공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일단 오늘 또 서론이 또 본수업이 되어버리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병화론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강론에 들어가면 별로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거 다 읽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화는 분산지기로 방향성이 없이 사방으로 팽창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 외부로는 화려하고 위세가 당당하나 내부로는 공허하여 뒷심이 부족하다. 자, 화의 에너지는 주력 에너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발산. 다른 말로 하면 분산. 자, 이 화의 에너지는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모였죠. 수업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죠. 각자의 목적으로 분산하는데 한 방향으로 가집니까? 결국 가는 데는 다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지고 나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셔야지. 제가 찌릿하게 와닿도록 저 혼자 남아있는데 공허하다, 쓸쓸하다. 화의 에너지는 이거와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개념에서 보면 공허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그 모양 형태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화의 왕세 조절 35페이지 그 다음에 2에 내려오면 화의 사용처. 이 다음은 재미없으니까 학생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 지적 수준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를 말하면 이 공부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의 사용처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의 사용처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뭘 두려워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옆에, 예, 사장님, 옆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크게 말씀해 잘 안 듣겠는데. 박귀병. 아, 예. 박기병님하고 배용준이가 같이 있어요. 자, 배용준이는 만약에 이제 같이 있다고 보면 어디 쓰겠습니까, 이거? 아,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는 거로 아,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보는 거로만. 본인은 보는 거로 안 쓸락 하는데 자꾸 보는 거로만 쓸락 해가. 자. 계속 나오셔야 돼. 보는 거로 쓰는 거 외에 데리고 다니면서, 대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끌고 다니면서 개자랑 하듯이 어디 보여준다. 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사용처지요. 이놈이 있다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남편 박기병이 있고, 옆에 뭐, 박기병 동생, 뭐, 사돈의 팔촌 배용준이가 있다. 그러면 배용준의 용도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자랑하고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그런데 쓰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시겠습니까? 자, 이제 신랑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신다 했어요. 그죠? 네, 이겁니다. 똑같은 지구 위에는 남자가 존재하고 여자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근데 여기 사용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하네. 음료를 깨물면서 내를 원수같이 생각하려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음양의 일치입니다. 지금 표현하신 게, 지금은 이제 같이 계신 분 중에서 요즘은 요분들의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가 배용준이 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써먹겠다 해도 집에 가서 남자가 비겁하게 니 아까 수업 받을 때 뭐라 했노? 나는 그럼 어디 데리고 다니면 쪽팔리나? 분란은 일어날 수 있지만 말을 못해.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반대로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박기병 사장님한테 요즘 여자들 중에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굽니까? 이효리. 본인 좀 좋아하시는 분으로. 이효리 좋아해. 아, 예, 이효리. 나 바꿀란다, 일부러. 본인이 인정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이효리가 문제가 있나? 전도연으로 바꿀란다. 카메라 잠시 치우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다 치고. 자, 이제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진경순. 자, 요 양반은 만약에 있다면 어디 쓰겠습니까? 아니, 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실 겁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시라니까? 실생활에 유용하게 써야지. 아니, 옛날에 우리 이동경 사장님하고 박용규 사장님하고 수업할 때는 대답이 잘 나왔는데, 박용규 사장님 부분은 잘 못 쓴다.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 몰래 써야지. 이게 더 꼬름하다. 이제 이래 싸움 납니다. 자, 한 분은 데리고 다니면서 쓰겠다. 보여주고 했는데 한 분은 몰래 쓰겠다 했어요. 이게 좀 꼬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때려주기도 여자분들이 이런 강의를 해도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요즘은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자가 이걸 갖고 꼬투리를 잡으면 에레 인간아 철들겠나 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이 이래놓고 집에 가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면 이제 할 말 없어요. 이제 지금 딱 바로 잡혔어. 왜냐면 나는 보는 거, 보여주는 거, 그 외에 나는 이걸 강아지같이 생각했지. 니같이 몰래 쓴다 안 했다. 니 몰래 뭐 안 됐을래. 그 몰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쓴다 이 말인가. 하여튼 간에 제 때문에 그 이혼한 사람은 없지만 싸움 부부로 많아요. 제가 이 3천만 원이 불사기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화라는 놈도 사용처에 따라서 그 놈들의 쓰임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불로 알고 있는 빛과 열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좋은 목걸이나 귀금속 갖고 계시죠? 결혼의 증표로 받은 이거를 그 포항제철에 담글 분 계십니까?
지금 속으로 그럴 분이 있다는 건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기금속으로 재련이 된 거는 열을 받으면 안 되죠. 예. 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낀들 우리가 그 진주 목걸이라고 귀하게 봐주겠습니까? 재련된 놈은 빛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석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만한 돌덩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었어요. 그럼 그 자체로 여러분 쓸모가 있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귀하다고 그걸 등에 이고 댕기면서 머리에 이고 댕기면서 쓰겠습니까? 쪼개가 써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빛이 아닌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라는 놈도 사용처를 알아야 돼요. 불이 많고 작고는 성세의 이야기지만 요 빛으로 쓸 것인가 열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는 사용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행이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앞 시간에 수업을 이제 제가 오 수업은 진도를 막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력과 수준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같은 불이라도 1번 봄에 태어난다. 무슨 월? 역시 학습 태도가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1년 수업 안 받고는 안 나오는 대화인데. 예. 인묘 진오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방목기에 해당이 되죠. 봄에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사오미.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태어난다? 신유술. 금의 계절에 태어난다. 네 번째 언제? 예. 자, 한 2년 들으면 수업을 땡땡이로 들어도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예. 이건 수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써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문이 요거 22자하고 뭐가 통수 객이 뭡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이 노래 불로 태어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물어봤어요.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불은 뭐가 필요할까요? 수. 또, 가을에 태어난 불은 뭐가 필요할까요? 겨울에 태어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이 중에 하나만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답한. 그러나, 다분히 문제가 있는. 한여름에 불로 태어났다는 말은 글자, 사주팔자, 8자 중에 주인공이 내가 아주 중요하죠. 내가 뭐다? 불이다. 그죠? 근데 태어난 월도 아주 중요하다 했죠. 태어난 월이 뭐다? 불이다. 그러면 글자 8개 중에 2개가 화로 되어 있지만 에너지로서는 아주 막대하다. 이 화가 여기 있냐 다 따져봐도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강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불의 기운이 흥망성쇠에 어디에 와 있을까요? 흥망성쇠에 어디에 와 있을까요? 불이라는 놈이 뭐라 하노? 성활쇠가. 성활쇠는 반대지. 내가 헷갈린 나이야. 자, 아주 흥할 때,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크게 이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행 공부를 하는 거는 생활 속에 써야 됩니다. 아주 강한 놈을 그때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그죠? 이걸 이제 실험으로 한번 봅시다. 진경준 사장님이 배용준이하고 수업 안 들어오고 땡땡 치고 부산대학교 앞에서 지금 락 카페에서 춤추고 논다. 이걸 소리를 들었다. 그 박병영 사장님이 돌았다.
근데 제가 거다 대고 박규영 사장님, 우리가 음량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쉬세요. 이러면 쉬지겠습니까? 이러다가 쉬바라고 네가 봤나? 이러면서 내한테 의자를 던질 때 던지게 놔둬야 됩니다. 그죠? 이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불이 불을 만난 거는, 불의 계절에 불로 태어나는 거는 그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사주의 다른 글자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발이란 말이야. 뭐를 쓰는가는 자유인데, 뭐를 쓰는가는 자유인데, 내가 바로 선생이라고 꼴에, 선생이면 물이겠죠, 그죠? 불로 보면 물이 뭡니까? 나라의 법률. 또 뭡니까? 직장. 또 뭡니까? 명예. 억수로 열받아 있는데 내가 명예를 생각했어. 명예를. 또 직장에 있는 상사가 자기가 상사라고, 박규희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 제어가 되겠어요 이거? 그게 바로 물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그런데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죠. 근데 여기서 막 일라가 계급품 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불이 힘이 거품무르가 이만하던 게 열받으면, 이 풍선 열받으면 이렇게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지대로 성질 부르면 바람 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요만 애가 쭈글쭈글해지겠죠. 성질 좀 내고 나면, 유리창 한 2개 깨고 나면, 그때서는 이 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이고 박 사장님 그래도 품위가 있는데 별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분은 보는 거 또는 보여주는 거로만 그러고 당신을 유용하게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말이 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나라의 법률이고 지랄이고 나오지. 여러분 자기 자식을 이 비유를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까봐, 나에게 극도로 나의 부모를 해친,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를 아주 젊은 놈이 얼마나 기대기를 때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새끼를 자식으로 뒀다면 그거 밥 먹이고 싶겠어요? 그래요? 아니지. 그건 지금 막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쫓아와가 아웃바리 한 돌리고 두드려 패고 파출소 갔어. 집에 왔어. 아이고, 엄마가 맞을짓을 했네. 그때 할망정. 지금 막가 젊은 놈하고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거 가서 잠깐 법률적으로 이야기해봐라. 엄마가 이랬고 저랬고.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화로 하여금 기본적인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금을 1번으로 씁니다. 이게 화극금 재 아닙니까? 재물. 재물 또는 처. 그죠? 자기가 극하는 거. 쇠를 가지고 놀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힙한 칼을 갖고 에너지가 넘쳐서 휘두르는 놈한테는 칼집에 넣으라는 것보다 뭐를 던지는 게 좋다? 짜게 봐라! 오이, 감자, 무 좀 잘 짜게 지는 거로 이왕이면. 나무를 짜겠는데 안 짜게 좀 신길 난다 이가. 넷지도 올 수 있거든.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수 있는 두부 이런 거. 그래가 지도 팔찌 다 힘 빠지가 좀 뭐라 하면 내보고, 아휴, 어지간하면 쉽시다 할 때 내가 칼집에 칼 넣어라. 이러면,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원리고 용신을 찾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보자. 적당히 더울 때는 물로 꺼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 계절에 태어나면 화인 경우에 용신을 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용신은 그 항에 이루었을 때는 금을 먼저 써서 화극금 됩니까 안 됩니까? 에너지 손실되죠? 그럼 금이라는 놈이 없으면 할수 있지만 금이라는 놈이 있으면 일로 보냈다가 금이 열을 받고 나면 물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금생수 해서 힘을 담은 걸로 녹여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나머지 계절에는 화라는 에너지가 약해질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무. 그죠? 네, 그래서 나무를 씁니다. 간목과 을목. 이왕이면 뭐 둘 다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한 놈 어떤 놈이 더 유력하다? 간목. 간목이라는 놈이
땔감으로 쓰기 유력합니다. 우리가 건초를 화력의 근본으로 태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을목을 풀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목을 일반적으로는 쓰는데, 자 이제 간목이라 하더라도 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데 이제 또마이들 보고 나무 좀 떼오라 했어. 근데 아름다운 생나무 뽑아와가 형님 나무가 왔습니다. 이러고 큰 나무 그거 얹어놓으면 불 꺼질까요? 잘할까요? 꺼지겠죠. 그래서 생목이냐 사목이냐도 가려야 되고, 더더욱이 간목을 쓸 때 꼭 필요한 건 뭡니까? 경금. 이 금이 없으면 나무 쪽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아버님한테 용돈을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지갑채로 탁 던져주면서 니 말아서 가져와. 손대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좀 부족해도 아버님이 열어서 내 이거 밖에 없다. 유용하게 써라. 이거 하고 지갑채로 던져놓고 니 말았어.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가지고 가거나 정말 알아서 다 쓰거나. 그래서 저기 정말 문제 안 만들겠습니까? 그죠? 이게 간목만을 긴장 던져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항상 간목을 쓸 때는 경금이 옆에서 쪼개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이 되는데 없으면 어떻노? 없으면 추울 때 태어났는데 간목이 없으면 어떻노? 그거를 사람은 상중하를 나누지 못하지만 사주로 나눌 때 상격사주가 되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또 간목은 있는데 경금이 없어. 아쉬움 따라 100번 중에 한 번은 불을 붙겠지만 제대로 못 붙겠죠. 그래서 그건 역시 상격의 사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그런 거 없던데 없으면 못 잡으면 됩니까?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이 문제는 뭐로 다 해석이 된다 했습니까? 인간, 또 시간, 또 공간, 이거로 나눈다 했어요. 이 사주상으로 안 되면 인적인 재원에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쓰면 되죠. 근데 그 정도 쓰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 삼국지에 나오듯이 자기 사주에 없는 걸 활용해 쓸 정도 되면 삼고초를 해야 된다. 내 사주에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 네 사주에 근기 많던데 네 좀 와서 내가 또 도와주겠습니까? 삼고초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또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어디에서 가능한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공간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 미소가 딱 안 떠오르면 이 공부가 잘못됐다니까. 아니, 뭘 알아듣겠습니까? 무엇이 작업이 될 때는 시간, 공간, 인간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시간적으로 낮에 쪽살이 됩니까? 연애하셨죠? 중에 연애하셨죠? 연애했을 때 소남 잡기 좋은 게 어두컴컴할 때니까 대낮입니까? 그래요. 뭐 작업이 좀 이루어지려면 공간적으로 좀 자유로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로워야 되죠. 그래. 물론 변태는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서면에서 네 중앙선에서 내 업고 100m 걸을 수 있겠나? 지정신이 알때라. 그러나 시간적인 공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이들 보고 잔소리하는 엄마, 자기 없습니다. 자기 없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부인한테 당신이 언제 아침 한 번이라도 차려준 적이 있나? 씨발아까 옷은 데려놨나? 그 여자 개가천성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하루를 보면. 밤에. 저녁에 차 한잔 하면서, 여보, 오늘 내 참 이렇게 입고 가니까, 우리 직원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야, 요즘 패션입니까? 구겨진 옷 입는 게. 9명은 당신 어디 갔는가 물어보더라. 그까지만 하면 돼요. 그까지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째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기 좀 아까우면 공부하러 보내세요. 공부하러 보내세요. 왜?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부인이 남편한테 좋은 말로, 응?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알아들어야 돼. 아이고, 여보, 우리 기념일이 언제지? 근데 모르고 나세 불고, 지나고 또 술 딱 먹고 이래가, 그거 안 되거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똑같은 일, 똑같은 내용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잘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자는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태도냐에 따라 다르다 합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지만 사업적인 욕심도 있고 성공에 대한 열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닌 척 해도 제 나름대로, 그래서 도 닦는 놈이 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특이한 세상에 도가 있고 성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누군가로부터 공부를 많이 배웁니다. 닭집으로 성공한 사람, 세계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주얼리라는 시장에 뛰어들어서 프랑스 이래로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2위로 인정받는 나라, 화이바로 성공한 사람들, 실패를 거듭하고 이런 걸 볼 때 어떤 아이템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더라. 그 사람들의 태도, 어떤 인적인 구조와 시간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일했는가로 결정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주도 쓸 거 버릴 거 따로 없습니다. 사주가 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또 쓸 수 있는 모양새가 있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또 공이 안 들이면 안 돼요. 또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쉬겠는데 제가 이 학생들한테 뭐 불만이 있어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만이 있어 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 이 야외 수업도 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제가 더 깊이 내 말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 학생들은 이 좀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잘 조절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야외 학습이 없어. 그 자연 학습의 날 여러분 모르십니까? 금요일 되면 이 도시락 싸가지고 잠자리 잡으러 가고 이런 거, 제가 꼭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그 중에 수업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